네,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유주의의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공산주의죠. 요즘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그 칼 막시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막시즘 연구회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 말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주의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도 그건 자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단,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원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남의 것을 약탈하는 건 안 된다. 라는 거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를 뒤집어서 그것을 공산주의로 사회로 만드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자유와 충돌을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땅을 사서 그 안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뭐 그 사람들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늘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우리가 늘 이것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입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기업은 그렇지 않죠. 기업들은 보면 대개는 기여한 만큼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은 어디 그렇습니까? 가정은 당연히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잘나서 밥을 먹여주고 잘나서 학교를 보내주는 건 아니죠. 예, 특히나 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능력이 떨어지는 자식은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고 하다못해 재산이라도 좀 더 남겨주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그 자본주의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네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은 공산주의를 그 기본 작동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면 이 원리가 정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원리가 가장 잘 작동을 하는 그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만 벗어나면 벌써 그 원리가 작동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들 사촌만 넘어가더라도 벌써 필요에 따라서 뭘 주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사촌만 넘어가면 그런 태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지극히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적인 태도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하고, 이게 국가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즉 같이 일해서 뭐 같이 분배하고 우리끼리 잘 어울려 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상태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런 그 사회들을 시도를 하지요.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 사교 집단들이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제가 어릴 때에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신앙촌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촌 옷을 입었던 기억도 나고, 신앙촌 캐러멜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신앙촌에서 좋은 물건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촌이 사는 방식이 그랬던 거죠. 그 신앙촌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이, 뭐 다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선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 생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을 공동 분배를 했단 말이죠. 물론 거기 그 신앙촌의 교주인지 뭐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긴 했겠지만 일반 교도들 사이에서는 막 거의 다 공산주의 원리로 그 이익이 분배되고 뭐 먹을 것을 얻고 뭐 다 그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촌이 만약에 정말 잘 작동을 했다면 지금 뭐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뭐 이런 데 마냥 그렇게 큰 조직이 돼 있을 텐데 결국은 그게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잘 모르는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네가 얼마 필요하니 내가 뭐 아낌없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분 말이죠. 김진홍 목사님. 그 김진홍 목사님이 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살기 어려우신 분들, 뭐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둘의 공동체, 즉 그 농장을 운영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공동 분배하자, 거기서 이제 같이 살자, 뭐 이런 걸 시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설교하시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를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분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일종의 성과 그 비슷한 것을 뭐 도입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요약을 하자면 이 자본주의 사회 또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 가가지고서 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받는 그런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사람도 뭐 그걸 막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포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공산주의를 사회를 만들면서 그것은 뭐냐? 약탈하는 겁니다. 예. 돈 가진 사람의 것을 약탈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뭐 자기들끼리 원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존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존의 재산들을 약탈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분배를 하겠다. 그 방법이 세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면은 어디까지냐? 어디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약탈입니다. 예. 약탈. 그래서 기존의 부를 뺏어서 그것을 다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또 혁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서 뭐 부자들 걸 다 뺏어서 뭐 아무튼 그걸 똑같이 나눠 가지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원리와 잘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처음에는 그 돈 가지고 조금 흥청망청 쓰는 것 같지만 결국 10년을 넘기기도 어렵죠. 10년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뭐 실제로 소련이 그랬었고 북한이 그랬었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공산주의 원리, 즉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렇게 큰 사회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공산주의를 추구를 하느냐, 왜 그토록 사회주의를 추구하느냐, 그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그 부를 뺏어서 그걸 가지고 공짜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공산주의 사회만 당신들이 알아서 공산주의로 살아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들 돈으로 공산주의로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도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걸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 같은 데를 보면 키부츠나 모샤브나 이런 그 집단 농장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 안에 정말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사는 그런 사회들이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죠. 미세스가 어떤 책에서 쓰기를 그런 인구들을 보니까 대개 역사적으로 그렇게 실제 공산주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인구가 전 인구의 한 5% 정도 또는 그거보다도 작든가 뭐 그 정도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 체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기존의 부자들로부터 또는 기존에 있는 그 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부를 어떻게든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그게 원래 공산주의 사회의 원리. 즉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또 능력에 따라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는 여러분 가정이 바로 공산주의고 가정을 벗어나면 공산주의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사는 것, 그걸로 만족을 하시라. 그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것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걸로 만들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